숯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숯가루. 숯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물질이라는 거 다 아시죠? 숯가루가. 숯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기를 드실 때도 숯불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백탄이 있고, 그리고 700도, 1000도 가까이 되어서 고온에 굽는 숯이 있어요. 네, 숯이 있습니다. 저희 피아노 다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 숯의 성분을 보면요, 숯이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요? 원소 중에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이아몬드하고 같은 성분이에요. 탄소죠. 다이아몬드가 올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로 되어 있는데, 이 식용 숯가루를 영양적인 이 부분에서 말한다면 절대 영양이 없습니다. 그렇죠? 숯은 영양이 없어요. 우리가 숯을 먹을 때 영양을 위해서 먹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숯은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그 다음에 숯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숯이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혈액을 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숯이 안 들어가는 정화 물질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도 그렇죠. 엄청난 정수 탱크에도 숯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나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화시킬 때 이 숯이 들어가는데, 이 숯가루는 열을 가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나무를 태우잖아요. 나무를 태울 때 그 나무가 고온에서 타게 되면 이 숯에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생기게 돼요. 그 구멍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구멍에서 무엇을 흡수하게 되냐면 우리 노폐물들, 공기 중에 이제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별거 아닌 숯이 노폐물을 제거한다. 굉장히 흥미롭죠. 사실 우리가 이 숯의 기원을 찾아보면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 1550년경에 이집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고대 문헌을 보면은 파피루스 사본에서 숯을 사용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배가 아프고 체했을 때 어디 가서요? 대장간에 가서 숯을 모아가지고 빻아서 먹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드셔봤어요? 이렇게요? 드셔봤어요? 좋은 숯, 대장간에서 아주 뜨겁게 불달인 숯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먹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죠. 엘렌 지 화이트는 숯을 가지고 천연치료에 참 많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장염이 생겼을 때, 세균에 의해서 장염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죽게 생겼어요. 말라리아나 또 장티푸스나 폐결핵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세균성 질환들, 염증성 질환에 걸렸을 때 그때 가장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이 숯가루 복용이었어요. 내복을 하게 되면 그 숯가루가 위장부터 이렇게 대장까지 내려가면서 그 나쁜 균들을 다 잡아먹거든요. 흡착을 시켜서 당겨서 배출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변을 보시면 색깔이 무슨 색이 나와요? 변을 보면 검정색이 나오죠? 숯을 드시면. 그때 이제 해로운 미생물들은 다 밖으로 보내고 유익한 미생물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숯이 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거의 죽어가기 직전의 사람들도 숯으로 살린 예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갖고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숯이 사람을 살린다. 그 책이 있었는데 지금 책장 아무리 찾아도 없어졌어요. 이것도 빌려드렸는데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누가. 네. 근데 이 숯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숯을 사용하는 방법은 먹고, 마시고, 장 청소하고, 찜질하고, 드레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숯은 0도에서부터 고온까지 다 온도 차에 따라서 효과가 틀리게 나타나요. 먹었을 때, 발랐을 때, 그 다음에 또 눈에 넣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찜질했을 때, 그 응용을 잘하면 기가 막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알고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숯의 효능을 보면은 가장 빨리 우리 위장에 들어가서 우리 액을
위액을 아주 안정적으로 분비시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염이 있을 때 그 위염의 상처를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떠한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술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오고 이제 그것을 느껴보고 체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했던 그 임상들에서 느껴진 수많은 사례에서 수치 주는 염증 해독에서는 최고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장 청소를 할 때 레몬으로 장 청소하면은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수술을 하면 거의 안 아픕니다. 저 염증 반응에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장하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술을 하면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관장 그 레몬으로 할 때 차이점, 오래 참을 수 있다, 참지 못한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대신에 레몬은 구연산이라든지 비타민들이 많기 때문에 장내로 들어와서 그런 역할을 또 하겠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항문으로 야채즙을 넣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영양 보충도 한다고는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생각을 안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쑥가루를 염증이 있는 사람이나 염증 반응이 있는 사람들,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뭐가 나죠? 그럼 염증 반응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기죠? 염증 반응이 생길 때 열이 생기죠. 열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살이 붙잖아요. 그렇죠? 붙게 됩니다. 자, 거기에 뭐가 몰려서 그래요? 거기에 혈액이 몰려서 그래요. 근데 그쪽 혈액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 몰린 혈액과 함께 그 부위를 만져주거나 도와주면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제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있을 때 바로 수출 한 스푼이라든지 두 스푼을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드실 때는 한 스푼씩만 드셔도 되는데 열이 날 때라든지 체 있을 때, 설사할 때 이럴 때는 한 두 스푼씩 여러분들이 한 하루에 두세 번씩 드셔주는 것도 아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이 더부룩할 때, 복부 팽만증이 있을 때나 가스가 찼을 때, 그 다음 소화기 계통의 질환, 감기, 인후염, 편도염, 이런 염이나 고열 등이 있을 때 수술 타서 줘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열이 빨리 내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수술 타줄 때 안 먹잖아요. 거기다 꿀을 좀 더 타주면 돼요. 아이들은. 그리고 개에게도 제가 수술 많이 먹여봤어요. 개에게도 수술 타가지고 피트병에서 입에다 넣어서 그때 보셨죠? 우리 그 하치 먹였었나요? 하치? 우리 그때 약을 무슨 약이었더라? 그 약이 그 구충제를 한두 개만 먹어야 되는데 얘가 한 컵을 먹었어요. 거의 쏟아져 가지고 그 이제 제약회사 하시는 그 친환경 사장님 오셔서 저에게 이제 사용하라고 공짜로 주고 가셨는데 위에 올려놓은 게 어떻게 얘가 올라와서 꺼냈는지 그거를 한 봉지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막 얘가 이제 몸이 축 늘어지고 음식도 며칠 못 먹고 침만 질질 흘리고 저쪽 이제 숲에 가서 쉬고 있을 때 쑥가루, 순물에 타가지고 그냥 피트병으로 하나 정도를 계속 줍니다. 설사를 하면서 이제 치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돼지나 소나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설사를 하게 되면 항생제로 안 잡히거나 항생제 남용해서 설사를 하게 되면 잡을 게 없거든요. 설사약을 안 잡히거든. 그때 뭐를 주는 줄 아세요? 거의 다 쑥가루를 줘요. 쑥가루하고 봉침을 많이 사용합니다. 엉덩이에다가 봉침을 사용해서 항생제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의학의 아버지 항상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소크라테스가 아니죠. 히포크라테스. 네, 히포크라테스도 이 사람들을 치료할 때 특히 간질, 현기증, 탄저병을 치료할 때, 염증을 치료할 때 수술 과하게 많이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사용한 것은 이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온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했어요. 성경에도 있을까요? 성경에도 수치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수수되니, 그렇죠. 죄가 사해졌더라. 신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문헌들을 보면 숫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근데 숫이 알고 보면 값이 싸거든요. 그렇죠? 숫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숫은 약이 아니잖아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질인데요. 부담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체계화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연구 결과를 말해준 유럽, 미국, 서구 국가들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이제 그 흡착성 냄새 제거 등의 역할을 인정받았지만 이 수시 연구 결과로 1811년, 몇 년이요? 몇 년이요? 1811년 프랑스의 베르나는 동물에게 비소를 먹게 한 후에 숯가루를 복용했는데요. 그때 비소의 독성을 해독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모한 짓을 했지만 숯이 무엇을 했다고요? 비소라는 중금속을 해결한 엄청난 것을 확인하고 숯의 해독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서 1834년, 그로부터 23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염화제, 아시죠? 염화제, 수은 중독, 성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은 중독을 수치료를 통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1845년 미국에서는 이제 숯가루의 흡착성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숯가루가 빨아당기는 염증, 독소의 흡착력이 어마어마하구나. 그것을 1845년에 발견했고 1846년 영국에서는 해독작용이 특효적으로 뛰어나다. 물질이, 숯가루의 물질이. 그것을 또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1857년 유럽에서는 드디어 우리 인체 생리학적으로 유해가스나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증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빠른 천연치료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숯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다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때 이제 독일군의 염소가스를 숯 방독면으로 제거를 해버렸어요. 엄청난 일들이죠. 그리고 1972년 유럽의 활성탄으로 요독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1980년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제는 숯가루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학교 다닐 때 현미밥 갖고 가도 이상한 취급 당했어요. 아이들이 이게 사람 먹는 밥이냐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현미라는 밥 자체를 사람들이 거의 몰랐어요. 그렇죠? 그때 숯가루를 먹는다 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숯가루. 근데 지금은 불과 15년, 2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숯가루가 어디에서까지 팔린 줄 아세요? 약국에서도 팔려요. 약국에서.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숯가루 뭐 어떤 물질 저런 물질 막 하다가 최근에는 질이 좋은 숯가루는 약국에서 팔 수 있도록 식약청의 약국 허가까지 받아놨어요. 그래서 한농숯, 우리가 먹는 숯 있죠? 그 숯이 약국에 들어가 있어요. 케이스만 바꿔서. 그 다음에 이 숯으로 떡을 만들어서 드레싱 하는 방법이 우리 여러분 하시죠? 숯으로 이제 가루를. 근데 사실은 뭐 어떤 그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반죽을 해서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숯의 효과이기 때문에 이 숯이 우리 몸에 피부에 발랐을 때 그 빨아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삼투압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물질이 소금, 설탕, 소금, 꿀, 그렇죠? 이런 물질도 같이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가끔은 소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꿀을 함께 넣어서 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벌레 물렸을 때는 꿀을 넣어서 숯과 함께 개면 훨씬 더 통증이 빨리 사라져요. 제가 진에 한번 물린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자다 말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뜨거운 물 대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숯가루 먹는 숯 있죠. 그거를 한 수저를 이렇게 물에 살짝 녹여가지고 꿀하고 개서 발랐더니 5분도 안 가서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네. 숯의 통증 효과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어떻게 개죠, 숯을? 네, 아마씨를 어떻게 개세요? 풀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씨에다 풀을 써가지고 그리고 숯 한 컵을 그러니까 물 넣은 양만큼 숯을 넣어가지고 개죠. 개가지고 그 뒤에 올리브유나 유칼립터스를 넣어서 이제 붙이는데 근데 간이 안 좋다 하면 그 부위에 떡을 만들어 붙이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복수가 차거나 장기가 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숯떡을 기본에 이 피부에 바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거의 한 배 정도로
두툼하게 하셔야 돼요. 두툼하게. 그래서 보통 한 1cm 되나요? 1cm? 얇게 펴서 하죠. 이제 겉에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얇게 피지만 만약에 복수 찬 사람들, 황달 있는 사람들이나 간이 안 좋아서 깊이 이걸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은 두툼하게 개셔가지고 그것을 개가지고 붙이면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햇빛 있는 데 가셔서 햇빛에다가 이렇게 노출을 시켜버리면 햇빛에다가 배를 노출시키거나 피부를 노출시키면 자외선에 의해서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수채 효능 가운데서요, 전자파를 차단하는 물질도 발견되었습니다. 전자파. 그래서 백탄 아시죠? 백탄. 여러분 참숯이 무슨 나무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참숯을 먹어야 된다? 안 된다? 참숯을 먹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참숯을 먹어야 돼요? 안 돼요? 네, 제가 예전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숯을 드시라니까 가서 이제 참나무 숯을 가지고 그거를 망치로 부셔서 드시려고 하는데 참나무 숯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흡착력, 우리 몸속에 그 흡착을 해서 빼낼 수 있는 것은 야자탄 아니면 소나무인데 근데 야자탄은 솔직히 못 믿거든요. 거기에 막 중금속이라든지 엄청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야자탄은 최고예요, 흡착력이. 그래서 야자탄을 가지고 물을 정화시키는 것은 최고인데, 근데 복용을 할 때는 우리나라 소나무 숯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참숯이 진짜 숯이란 말이 아니고 참나무 숯이라는 뜻이에요. 네, 사람들 잘못 이해하고 이게 진짜 숯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나무 숯을 먹으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나무 숯은 안 되고 소나무 숯, 네, 소나무 숯을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나무 숯이 있으면 방 곳곳에다 놓으시면은 이제 습기, 그 다음에 가습 역할, 그리고 또 미세먼지, 혹은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궤양이 있는 분들 계세요? 여기 위궤양? 위궤양 없으시죠? 위궤양이 있을 때 숯가루를 복용하는데 숯가루를 한 2스푼씩 복용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숯가루를. 그리고 맹장염이라든지 가스 찰 때 그때 여러분들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변비가 있을 때 숯을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변비가 있을 때 숯을 드시면 변비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을 1.5배 이상 여러분들 더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숯을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궤양이 있을 때 숯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유에다가 개서 드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발명했다고 할까요? 좀 그 숯이 있는데 숯, 올리브유, 유칼립터스유, 또 뭐 들어가죠? 네, 꿀. 이 네 가지를 개가지고 먹으면 맛도 좋고 이제 몸에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기 힘드니까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서 레시피는 있으니까 드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숯이 왜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까? 자, 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그 통증이 있을 때 숯을 먹으면 해결되는 줄 아세요? 염증의 원인, 통증의 원인은 혈액의 문제예요. 그렇죠? 혈액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숯을 먹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진 상태로 몸을 돌다 보니까 이제 몸이 통증을 못 느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간염이 있을 때, 간염, 황달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간염이 있을 때 한 3일 정도를 금식을 해 주신 다음에 3일 동안 물을 한 2리터를 드시면서 숯을 하루에 한 4스푼 정도를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간염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달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황달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오는 황달은 그렇게 하면 금방 빠지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담즙을 배출시키지 못할 만한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꽉 차게 되었을 때 숯가루를 먹으면 간이 해독이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보면은 술을 드시는 분들이 숟가루를 이제 먹으면 술이 해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 그래프까지 만들어서 술 한 병을 먹었을 때 숯 얼마큼, 2병 먹었을 때 얼마큼. 근데 똑같이 해보니까 한 병 먹었을 때 1스푼, 2병 먹을 때 2스푼 이게 아니고 그분의 데이터에는 2병 먹었을 때는 2스푼 반 이렇게 해가지고 술이 깨는 거 자기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놔서 이제 사람들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용하지 마시고요. 술을 드시면서 숟가루를 복용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염증이 있다. 눈에 염증이 있어 눈이 아플 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맑은 물에 깨끗한 소금을 풀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도 좋지만 숯 있죠. 숯을 물에다가 개가지고 한참 놔두면은 그 위에 뜬 물을 가지고 뚝뚝 떨어뜨려 주면 눈의 염증도 굉장히 큰 효과를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 욕창이나 이런 거 생길 때 있죠. 예전에 이제 여기도 오신 분도 욕창 치료했지만 욕창 치료제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꿀하고 숟가루예요. 꿀, 숟가루, 올리브유, 뭐 골든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욕창이 푹 파진 분 있죠. 뒤가, 등허리가 푹 파졌을 때 돌려서 거기다 그냥 숟가루를 그냥 다 채워놓고 막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버리세요. 그러면은 그곳이 새살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푹 파진 분.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 있죠. 소독을 좀 하시고 올리브나 꿀로 소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숯을 그냥 수저나 뭐 이런 걸로 국자로 퍼서 거기다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테이프로 싹 처리해버리세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몇 시간 있다 꺼내면 거기서부터 또 이제 숯이 염증을 꺼내고 다음에는 새살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발 하시죠. 당뇨로 인해서 발가락이 썩거나 발목이 썩을 때도 숯으로 치료 아주 좋고 숯을 물에 풀어가지고 숯 조격을 시켜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숯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리 아플 때 가슴 특히 이제 아이들이 흔히 감기 걸리고 막 폐 염증이 있을 때는 떡을 만들어서 이 폐 가슴 부분에다가 붙여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붙여주면 좋은데 이 흡착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뜨겁게 해주면 굉장히 답답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붙여주는 것만 해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염이 있을 때 그리고 갑상선이 있을 때 그 부위에다가 쑥떡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그리고 찜질은 통증이 올 때 순간적으로 빠르게 통증이 잊어버리게 하는 걸 찜질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숯찜질이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신장염이 있을 때, 신부전증이 있을 때도 숯을 허리 부분에 붙이거나 먹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지면서 피에 거르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하는 분들도 나중에 숯을 이용해서 투석을 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숯을 아주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